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갭투자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유예가 되고요.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근데 좀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만큼 지금 다주택자들의 온 신경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다주택자 이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 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매물이 본물 터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매물도 기록을 깼죠. 이제 6만 건 훌쩍 넘어서면서 7만 건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축 공급 굉장히 이 입지적인 어떤 서울의 땅 크기, 결국 신축 용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그냥 기존 건물 다 철거해 버리고 시공사 정하지 건설사 정하지 해가지고 뭐 공급을 한다 한들 이거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5년 이 물가 상승률도 적용하게 된다면 아무리 공공분양으로 나와도 이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정된 입지 안에서 공급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축 아파트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구축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지금 뭐 전월세 매매까지 합쳐서 10만 채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두 배, 세 배 정도로 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건 가격을 다운시키면 됩니다.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집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투기판적인 요소 다 그냥 세팅을 해놓고 주포 역할을 하면서 집값을 띄우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서울 집값을 뭐 아주 단단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단단하게 올렸던 것 같았던 집값 자체가 완전히 공갈빵이라 호재도 없고요. 자산 가치적인 어떤 글로벌한 스탠다드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없어요. 대체로 사인간의 어떤 이 흔히 말하면 이빨 털기, 그러니까 입을 잘 털어가지고 서로 호가 쳐올려서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띄운 상황에서 그걸 물려고 들어왔던 영끌 받은 사람들 고점에 아파트 물어가지고 설거지 다 당하게 만들고 결국 뭐 남은 건 내상이고 10% 멍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면 이게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질 길이 없는가? 있죠. 당연히 뭔가 확실한 이 규제 카드가 나온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할 수 있는 이 드라이브가 걸리게 될 텐데 이번에 딱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확실한 양도세 중과 종료라는 선언을 딱 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이게 왜냐하면 공급이 구축에서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구축 공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피가 마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어찌 보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매물 사면 실거주 의무 유예될 수 있다. 이거 토제로 어찌 보면 서울 25개 지역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할 수밖에 없었던, 일단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뚝 떨어지니까 현금 박치기 할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도 지금 6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출도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은 무주택자만 딱 제한적으로 정말 실소유 할 사람들, 투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확실한 대출 확대 정책을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일단은 이제 실거주 의무 2년 정도 유예를 풀어줬습니다. 이것도 큰 거죠. 2028년 2월 11일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바로 6개월 내에 전입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유예됐어요. 굉장히 두 가지가 크게 터졌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 2028년 2월 11일 전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대신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있어서 내가 초기 자금이 부족해도 그 전세보증금 일정 정도 활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는 대출받아서 다주택자 집 사면 최대 2년 갭 투자 가능하고요. 상당히 자금 탄력성이 좋아졌다, 활용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이 나왔죠.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중과가 되는 건데, 지방세 포함 최고 82.5%까지 물어야 되는 엄청난 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요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에 도장 꽝 찍으면 유예를 시켜줍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월, 그 외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시 등등 해가지고 하남시까지 6개월까지 잔금 납부 및 등기 접수 기한 부여를 해가지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퇴로가 열렸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매물을 내놓되 어떻게 내놓는다? 가격 태기를 바꾼다. 계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어떤 이 규제 완화 조치는 5월 9일까지 사실상 매도 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다 일단 걷어내고 확실하게 시장 대 시장으로 붙어라. 결국 다주택자가 집을 빨리 팔려면 가격 태그를 낮게 저공 비행해서 팔아야 되는 거고, 그 공급이 또 그쪽 가격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수요와 만나게 되면 거래성사라는 스파크가 딱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죽어있는 부동산 거래량도 좀 살짝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시장 수요자가 이 정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뭐 이만큼 높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매물을 많이 내놔도 뭐 별로 전혀 어떤 수급에 도움이 안 되는 또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5월 9일 전에 집을 팔기로 가계약만 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되니 안 됩니다. 가계약 인정 안 되고요. 실거주 유예되는 무주택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되나? 분양권 입주권도 뭐다?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어떤 예외 사항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다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하여간 이번에 예외는 없다. 빨리 집을 팔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가격을 확실하게 드라마틱하게 좀 낮춰야지만 그 매물이 회전율이 높아져서 금방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매물은 머리에서 사지 말라, 가슴에서도 사지 말라, 무릎이나 발목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꺾여서 내려오는 그 지점, 포인트를 잘 간파를 하셔가지고 주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규제는 한시적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뭔가 퇴로를 열어주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 어떤 활기를 좀 돋게 하는, 상당히 정책은 하나인데 효과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흘러가는, 굉장히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전에 정부에서는 뭐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이디어인데, 뭐 공급도 해결되죠. 일단 가격도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관건은 가격이죠. 중간에 딱 끼어있는 가격. 그 가격이 확실하게 이 다주택자들 사이에 뭔가 무언의 뭐랄까, 스스로 디스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격을 빨리 팔리질 않으니까 출혈 경쟁 비슷하게 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래도 성사가 되고, 그래서 요거 지금 꽁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꽁 먹고 알 먹고 또 또랑치고 가재 잡고 바닥 쓸고 돈 줍고 하는 일석이조 삼조를 뛰어넘는 엄청난 지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규제는 이런 식으로 좀 고무줄 당기듯이 확 당겼다가 좀 줄였다가 당겼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운영의 묘미가 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계속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토부 장관 토제 권한 또 강화가 됐어요. 본회의 거쳐서 이제 본격 시행이 되는데, 요거 핀셋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이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 25개구,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 지금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구리, 그 다음에 동탄, 안양, 만안, 부천, 용인, 기흥 있지 않습니까? 집값 약간 끔찍거린다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토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보건대 상당히 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속도감을 가지고 부동산 기저의 모든 문제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개혁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경기, 구리, 화성, 동탄, 남양주 등등 특정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는 이제 피해 나갈 수 없다. 예전에는 그냥 은근슬쩍 그냥 뭐 규제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규제 맞는 사람도 없고 서로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냥 6개월만 지나면 좀만 참아봐. 그럼 어떻게 넘어갈 거야 해서 그냥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지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 이제 이거 안 됩니다. 결국에 와서는 지금 정부의 가장 이 본질적 목적은 집값 잡는 겁니다. 잡아도 어떻게 잡는다? 정상가로 잡는 거. 정상가로 집값이 나와야지 뭐 거래가 되건 말건 아닙니까? 매수 시장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시장이 거래가 이렇게 확 죽어버리면 이거 굉장히 내수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뭐 일파만파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공정한가 다시 또 물었어요. 금융혜택 문제가 이거 전혀 사람들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이거 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다주택자들이 대출 연장이 가능했어? 이런 제도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뭐 등 뒤에서 숨어서 뭐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이런 이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일갈을 하고 있어요. 집값 안정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월 1일까지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1년 더 연장을 해주고 아니면 3년 더 연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다주택자에 한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양도세 중과까지 해줘. 그리고 금융혜택, 뭐 금융 연장까지 해줘. 그러면 돈 벌으라는 얘기죠. 알아서 그 사람들. 부동산에서 흘러다니는 모든 돈 다 그냥 가만히에 뭐 꽉꽉 채워 넣을 정도로 그냥 시세 차익 가지고 배 뚱뚱 두드리면서 그렇게 호가호의 그런 식으로 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배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강력한 대출 받는 건 무주택자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주택자가 억울하죠. 대출 파이가 줄었는데. 근데 다주택자는 예외야. 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쉽게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다주택자가 뭐 은행 단골이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좀 뭐 임원급 은행 직원들하고 상담하면서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했어요. 이 말이 안 되죠. 양도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됐는데 돈 갚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을 1년에서 3년까지 해줘. 이게 무슨 공정입니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이것까지 지금 고려해야 된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빛의 속도로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에 들어갔고 금융권 점검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 이제 부동산 정책과 실행이 완전히 다르다. 색깔이. 이제 뭐 거의
그냥 말과 동시에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지형도는 정말 크게 변할 겁니다. 저도 부동산 업계에 몸담으면서 이 정도로 정책이 정말 과감하게 실행이 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된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에서는 집값 자체가 상당히 집값 정상화로 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속도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금융권과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거다. 조치. 어떤 조치일까 이게? 자, 둔촌주공을 보시면 2022년도에 34평 중도금 대출 못 받는다고 했어요. 13억 넘어가기 때문에. 당시 13억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뭐 구렁이 감는 거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30억, 뭐 40억 간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뒷구녕으로 다 해주고. 5구제곱은 10억, 84제곱 13억 선, 그 당시인데, 뭐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2배가 당연히 오르지. 이거 다 대출 안 되는데 다 대출 다 해주고, 다 그냥 돈 쏴주고, 니들 돈 벌어라. 투기 판정 요소 쫙 깔아놓고, 그죠? 당시 이 소형 아파트 899가구, 소형 평수죠. 4구제곱입니까? 2구에서 4구. 다주택자도 무수리 집집이 가능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냥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야 니들 돈 있지 그냥 주소 니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무주택자들이 청약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아파트인데도 이게 지금 그 당시만 해도 900가구가 미분양이 나가지고 이거 다주택자들이 다 주었습니다. 거의 천채 가능하죠. 12,000채 중에 지금 또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아마 2,000채 이상은 다주택자들일 겁니다. 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 무책임한 대출 다 해줬으니까. 자, 이걸 이제 잡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분명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포함이 됐어요. 이게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부당한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대출 회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토해내란 얘기. 이거 불법 아니냐. 토해내라고.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다주택자들이 물고 있는 이 대출 부분도 분명히 연장된 부분들이 뭐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토해내란 얘기예요. 회수가 가능할 정도의 조치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18평 최고가 찍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한 9억 정도 됐던 게 10억 정도 올라버렸어요. 8, 9억 됐던 게 최고가 찍고 앉았고. 누굴 위해서 지금 돈을 벌어주는 겁니까 지금? 50평대는 뭐 지금 42억대에서 뭐 38억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충분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다주택자들 대출 연장 부분도 충분히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회수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강남 쪽 그리고 노도강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강남 중심과 서울 외곽 지역 매물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이 튀어나온과 동시에 하락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일주일 상간의 거래인데 3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자, 매물 추이가 강남 서초 송파가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노원도봉도 튀어나오고 있다. 결국 이 매물 추이가 빨리빨리 해소되지 못하면 경기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하락폭은 서울까지도 직격할 가능성도 높고요. 인천도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의 반토막되는 어떤 거래가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폭락이 아니라 정상가로 가는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던 그런 어떤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져도 전혀 이 폭락 아닙니다. 정상가로 가는 과정이지. 서울 매물 급속도로 지금 폭주하고 있고요. 63,000건 찍었어요. 기록 찍었습니다. 경기도 16만 4천에서 16만 8천, 인천 역시 46,000에서 47,00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은 급속도로 지금 엄청난 거래량 감소와 매물 폭주, 그 가운데 끼어있는 가격의 엄청난 변동성 안에 있다. 반면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5,500, 11,000, 1,100,
1000스닥을 지금 뛰어넘었고 5500선을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젯밤에 2.5% 떨어지지만 삼성전자는 도리어 올라요. 그만큼 경쟁력, 기저의 잠재력이 어마무시해졌다. 삼성전자가 오늘 HBM4 세계 최초로 출하했습니다. 13GB 속도가 최고 속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오를 수밖에 없고 뭐 매도 상위 수준에 있는 다 뭐 이 기관들도 오히려 또 매수로 돌아서면서 사고 있고요. JP모건은 코스피 목표를 6,000포인트로 지금 높여잡고 있습니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스닥이 워낙에 지금 아직 개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일 떨어지는 게 거의 2, 3% 저러다 미국 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머니무브 현상 당연히 증시 불장의 ETF 순자산이 355조 육박하고 있고, 자 반면에 지금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 32% 급감. 5월 9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왜?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떨어질 거 확실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줍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결국.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지금 상황은 무주택자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개혁 정책은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중단이 없을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올림픽 팍포레온 대출 회수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이 이건 불법적인 거죠. 대출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무주택자는 뭐 전혀 뭐 6억 원 이상으로는 한 푼도 대출을 못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기존의 집 뭐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 연장 계속 받았으니까 이거 정말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새로운 개혁 현상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금융시장 변동성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브람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